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잘 드러나는 성격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중과의 이건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 금융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금융권 하면 사전적인 의미는 금융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영역 또는 범위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금융권은 기본적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계실 텐데 여기서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과연 어떠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구분을 짓는 걸까요?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직접 금융위원회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 같은 거 제시할 때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통상 뭐 네, 이렇게 나와 통상적으로. 있고. 네네네. 그래서 그 네.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네. 정부에서 바라보는 명확한 기준점이나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 게 있는 건가요?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법령은 없어요. 그럼 편의상 그냥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이렇게 나눠서 그냥 구분 짓는 건가요? 뭐 은행이나 이런 쪽을 1금융권이라고 하고 네네네. 그 외에 뭐 저축은행이나 뭐 이런 데를 뭐 제2금융권이라고 통상은 통칭을 하는데 네네. 그 부분을 이렇게 선생님 요청하시는 대로 문서상으로 나와 있는 규정이나 네네네. 규율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냥 이제 네, 말 그대로 네네. 편의상 이렇게 통칭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금융위원회의 답변이죠. 일단은 그것을 구분짓는 법률은 딱히 없다고 하네요. 통상적으로 그냥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나누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짓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두 번째 질문. 그 통상적인 기준은 또 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금융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제1금융권이란 우리나라 금융기관 중 예금은행을 통칭한다고 합니다. 이 예금은행이란 기본적으로 본원통화를 공급하는 중앙은행과 파생통화, 즉 예금통화를 창출하는 은행을 예금은행으로 통칭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그리고 특수은행 등이 존재하겠죠.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 KDB 산업은행이나 IBK 기업은행을 포함해서 우리, 신한, 국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제1금융권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은행법이 적용이 되고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에도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금 조달이 아무래도 쉽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 대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험이나 펀드 가입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렇기에 이런 제1금융권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은행법의 규제를 받고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에도 규제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파생통화를 취급하는 만큼 신용창출이 용이해서 아무래도 자금 조달이 쉽고 그리고 저금리 대출도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겠죠. 자, 그렇다면 제2금융권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제1금융권인 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을 통칭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1980년대 이후에 보험사나 증권사의 성장에 따라서 많이 분화되었고 요구불 예금을 취급하지 않아서 신용창조 기능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의 규제 대상도 아니죠. 이렇게 제1금융권은 일반은행이 간접금융인데 비해서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가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이동되는 직접금융으로 융통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2금융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예시가 보험사나 증권사, 캐피탈사 등이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조금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위농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이런 데들도 요구불 예금은 존재하지 않냐, 이런 데도 제2금융권이라 봐도 되냐, 아직까지도 그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으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을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중은행들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죠. 그래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 보호를 받습니다. 나 분명히 신협 갔을 때 예금자 보호 된다고 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상호접촉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신용협동기구는 조금은 다른 보호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축협의 경우를 예를 들어볼 텐데요. 지역농축협의 경우에는
상호금융예금자 보호제도라는 자체적인 보호기금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하고 있는 1인당 5천만 원 한도와 동일한 금액을 보장한다고 하네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어떨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인 법률에 의거 중앙회나 기금 단위로 이런 예금자 보호 제도를 만들고 그 자금을 구성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예금자 보호법 자체로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정리하자면 이러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나누는 법률적인 기준이라든지 정부 지침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편리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분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상적인 구분의 기준점은 은행법에 적용을 받느냐, 그리고 중앙은행의 정책적 규제를 받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창조 기능이 있는가 없는가.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로 구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구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은 난해하고 의아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로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찾아보고 알아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중과의 이건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